이번에 그 리뷰할 다큐는 2005년도에 PBS 노바에서 나온 아인슈타인스 빅 아이디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 즉 뭐냐면 이고르 MC 자승 이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공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기까지 그 기여한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19세기 초까지 여러 가지 힘에 대해 에너지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동작이나 번개의 번뜩임, 바람의 힘 등 각기 다르다고 생각한 힘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그 기초를 놓은 게 패러데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사진은 험프리 데이비라는 그 학자인데 이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화학자라는 얘기였죠. 이 험프리 데이비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패러데이를 부르는 겁니다.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패러데이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 험프리 데이비한테 배워가지고 패러데이가 왕립학회 회부에 연구를 기고한 거죠. 그래가지고 패러데이를 왕립학회 회원으로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왕립학회 회장이 험프리 데이비였는데 이 험프리 데이비는 패러데이가 회원이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회원들이 결국은 투표를 해가지고 그 패러데이를 왕립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죠. 19세기 초에는 전기력의 실체를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통하면 자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전선 주변에 흐르는 전기를 상정하고 자기장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패러데이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를 험프리 데이비 밑에 가서 패러데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Around an electric wire. And then he imagined that a magnet had similar lines emerging from it, and that those lines would get caught up in this flow. It was a bit like a flag in a wind. 이거를 험프리 데이비도 알고 있었는데 험프리 데이비는 해석을 못한 거죠, 이 현상을. This is the experiment of the century. It's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motor. Scale 충전기의 화학적인 힘이 전기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자기력을 생기게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힘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Chemicals in the battery had been transformed into electricity in the wire, which had combined with the magnet to produce motion. Behind all these various forces, there was a common energy. 그 두 번째는 라보아제입니다. 이게 이제 라보아제인데 프랑스 혁명 전에 세금 징수한 간부였다는 얘기예요. 귀족이었죠. 재산도 많고 결혼 후 부인의 내조를 받아 화학 실험에 열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구는 닫힌 개라고 얘기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 지구가 닫힌 개라는 거는 지구의 모든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뭐 형태만 다르지 기체로 존재하냐, 액체로 존재하냐, 고체로 존재하냐 이런 형태만 다르게 존재할 뿐이지 총량은 질량의 총량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닫힌 개라고 얘기한 거죠. 라보아제의 부인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여 남편의 연구를 도왔다.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허쉘의 여동생이랑 비슷해요. 허쉘의 여동생이 허쉘이 그 하늘을 관찰하면은 별을 관찰하면은 그걸 꼼꼼하게 전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천문학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라보아제의 부인이 그 기록을 꼼꼼하게 했다는 얘기죠. For years, the Lavoisiers burned, chopped, melted, and boiled every conceivable substance. They'd shown that as long as one is scrupulous about collecting all the vapors, liquids, and powders created in a transformation, then mass is not decreased. Liquids might become gases, metals may rust, wood may become ash and smoke, but matter, the tiny atoms that make up all substances, none of it is ever lost.
The crowning glory of this opus was their remarkable use of static electricity to cause oxygen and hydrogen to recombine back into water. 라부아지에는 마라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마라가 그 자코뱅당에 있었죠. 결국 그쪽에도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마라는 암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 결말이 좋지 않아요. 다들. What Lavoisier did 당시 학계는 자연을 에너지와 질량의 둘로 나누고 둘은 별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실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실험하다가 폭발을 일으켜갖고 부상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빛을 추구했고 이것이 결국 과학의 일대 혁명을 불러온다. 패러데이는 빛이 전자기파임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수학 실력이 모자라갖고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맥스웰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맥스웰인데 패러데이는 빛도 전자기파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꼬여있고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전자기파이다. 보이는 형태로는 바로 빛 그 자체이다. 맥스웰은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보인다는 거였죠. 빛은 다른 종류의 파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꼬르 MC 자승에서 에너지 관련된 쪽은 이제 패러데이나 맥스웰 이런 쪽이 기여를 했고 질량에 관련된 거는 라부아지에가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속의 자승인데 이게 바로 제곱 개념. 제곱 개념은 이제 어디서 오게 됐느냐? 바로 이 에밀리드 샤틀리에라는 여자한테서 온다는 얘기죠. 이 여자인데 당시 물체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뉴턴의 프론키피아를 번역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과학 지식도 뛰어났다는 얘기죠. 볼테르랑 연인 관계 있었는데 하여튼 당시 뉴턴은 에너지가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세존증으로 사망했다는 건데 뉴턴은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운동 속도에 비례한다고 하고 라이프니츠는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죠. Eventually, she came across an experiment performed by a Dutch scientist, Willem Segravesand, that would prove her point. Using Newton's formulas, Monsieur Voltaire, he then drops a second ball from a higher height, calculated to exactly double the speed of the first ball on impact. Well, the ball traveled. 그 라이프니츠가 옳았던 거죠. Leibniz is the one who was right. It's the best way to express the energy of a moving object. If you drive a car at 20 miles an hour, it takes a certain distance to stop if you slam on the brakes. If you're going 3 times as fast, you're going 60 miles an hour, it won't take you 3 times as long to stop. It'll take you 9 times as long to stop. 아인슈타인이 시계탑 아래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계탑의 시계를 보면서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죠. 이게 시간 공간이 당시에는 절대적이죠. 상수였죠. 근데 혹시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상수로 놓으니까 시간 공간이 변수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온 거죠.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논문 5개를 연달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전부 그냥 당시 과학계를 뒤흔든 이론들이죠. 이게 그 첫 번째가 광량자 가설, 뭐 두 번째가 뭐 광전 효과, 세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 이렇게 해도 마지막 5번째가 이꼬르 MC 자승이었죠. 그 당시 최고의 이제 학자였죠. 막스 플랑크가 특허청에 비서를 보내가지고
4년 후에는 이제 찌리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이제 밀레바 이혼하고 사촌 엘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혼할 때, 밀레바랑 이혼할 때 그 위자료를 앞으로 받을 노벨상의 상금을 위자료로 주는 걸로 해갖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계 여성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 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로 MC 자성을 발표하고 나서 이게 입증이 되려면 100년을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2차 대전 때 이게 이제 오토안이랑 리제 마이트너인데 화학자 오토안이 리제 마이트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리제 마이트너는 물리학자였죠. 독일에서 최초의 여자 교수가 되었는데 결국 1938년 네덜란드로 탈출하게 됩니다. 유대인 박해 때문에. 그 탈출하고 나서도 오토안이랑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토안이 실험을 하면은 그 실험 결과를 리제 마이트너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라늄에 중성자를 더했는데 그러면 우라늄보다 커져야 되잖아요. 중성자가 포함됐으니까. 근데 오히려 작은 입자가 나왔다는 거죠. 작은 입자인 라듐, 바륨 등이 생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원자가 쪼개진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리제 마이트너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쪼개진 거다. 핵이 분열된 거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오토안한테 연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 오토안이 이걸 발표를 하고 1944년에 단독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할 것을 건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맨하탄 계획을 세우고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An intense effort to build an atom bomb was begun. All over America, secret installations sprang up under the code name the Manhattan Project. Meitner was asked to join the Manhattan Project, and she refused. She refus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atomic bomb. But Robert Frisch was different. He w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team because he was convinced of the need to beat the Nazis in a nuclear arms race. 결국 아인슈타인이 100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던 게 4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1905년에 발표했는데 1945년에 만들어냈으니까. A nuclear bomb was never used on Germany, but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demonstrated the terrible destructive power of E equals mc squared. 이익고로 MC 자승으로 인간의 지식은 한 단계 올라섰으나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지식이 올라서는 건 좋은데 파멸까지 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 게 이제 문제죠. 소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전자기 방사선 형태의 방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While the pure inquisitiveness of the world's most gifted scientists ironically had brought humanity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 equation's life has a parallel story of creation and beauty. 이익고로 MC 자승은 오늘날 인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결국은 빅뱅 이론도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E equals mc squared actually tells us how the Big Bang itself happened. In the first moments of creation, the universe was this immensely dense, immensely concentrated eruption of energy. As it rushed apart and expanded, huge amounts of energy, or E, were converted into mass, or M. Pure energy became matter. It became the particles and atoms, and it eventually formed the first stars. Our sun is a huge furnace floating in space, and it's powered by equals mc squared. Now, it turns out every second, 4 million tons of solid mass of the sun disappears. Comes out as energy, not just a little bit of energy. It's enough to light up our entire solar system, make the solar system glow with heat and light.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nd not only do stars emit energy in accordance with E equals mc squared, the whole process actually creates life itself. Eventually, a massive star dies. The debris floats around, clusters together, gets pulled into the orbits of another star, and becomes a planet. We humans and the Earth we stand on are made of stardust. We are a direct product of E equals mc squared. 결국 질량이 에너지에서 생겼고 그 질량에서 생명체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 탄생한 생명체가 이 진화를 해갖고 오늘날 인류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발견이 다윈의 진화론과 아인슈타인의 E 이퀄 mc 자승이 되는 겁니다.